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가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요, 3차 함수의 식과 그래프의 이해입니다. 자, 3차 함수의 식과 식은 어떻게 쓰여지고 그거에 따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함수는 2차 함수, 이거 2차 함수 그래프죠. 이런 경우 이제 A는 0보다 큰 경우로 일단 합니다. 2차 함수에 이와 같이 빨간색의 곡선이 더 하나 추가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차 함수 이 그래프에 곡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2차 함수에서 한 곡선이 이렇게 더 추가되어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이 직선은 2차 함수 직선이 아니고요. 이것은 3차 함수의 곡선입니다. 2차 함수의 곡선이 아니에요. 이 설명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 곡선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 곡선이 2차 함수의 곡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차 함수가 되면 이 곡선의 모양은 3차 함수 곡선인데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곡선은요, 2차 함수의 이 곡선은 뭐죠? 오목곡선입니다. 오목곡선이에요. 이게 오목곡선이죠. 그러면 3차 함수는 이 2차 함수에 이런 곡선이 추가되는데 이 곡선은 뭐죠? 볼록곡선이죠. 이게 볼록곡선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오목곡선에 3차 함수 볼록곡선이 추가되어서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모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것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지 2차 함수의 곡선이 아닙니다. 3차 함수가 되면 이건 3차 함수의 곡선이 되고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의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3차 함수 예를 들어서 y는 ax 3승 플러스 bx 4승 플러스 cx 플러스 d의 모양은, 여기서 이제 a는 0보다 큰 경우에요. a가 0보다 적으면 이제 상하가 이제 바뀌게 되죠.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모양 하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3차 함수의 이 모양이 이제 변형이 되죠. 변형되는 다른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하면요, 3차 함수는 이 x 쪽으로 갈수록 값이 나중에 무한대 가면 이 값도 무한대가 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y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 아래 위쪽으로 서로 당겨 보자고요.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요 꼭지, 요 점은 밑으로 내려오고, 요 점은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당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꼭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점점 서로 가까워지다가 조금 더 당기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서 수평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볼록곡선과 오목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볼록곡선, 오목곡선이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서로 수평이 됐다가, 그래서 볼록곡선이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수평이 됐다가 다시 오목곡선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다가요, 이것을 더 당기면 이 수평이 무너지고 볼록곡선이 여기서 어느 점에서 다시 오목곡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요,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도 변형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세 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a가 0보다 적다면 이것이 뒤집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 모양 아니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것이 수학적인 식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모든 함수입니다. 모든 함수예요. 다항식 함수든 뭐 사인 함수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무리 함수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기울기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기울기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기울기 함수가 바로 1차 미분 함수입니다.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1차 미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차 미분 함수가 기울기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3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y는 ax 3승 플러스 bx 4승 플러스 cx 플러스 t, 이것이 이제 3차 함수고요. 이것의 1차 미분 함수 기울기 함수는 3ax 4승 플러스 2bx 4승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다항식에서 미분에서는 이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잠깐만 보시면 돼요. 다항식의 미분에 대해서. 그러면 y는 ax 3승 플러스 bx 4승 플러스 cx 플러스 t 이 함수의 1차 미분 함수, 즉 기울기 함수는 y'은 3ax 4승 플러스 2bx 4승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3이 앞으로 나오고 x가 하나 줄고, 여기도 2가 앞으로 나오고 x가 하나 줄고, 여기는 c가 1이니까 그대로 c가 되고 x가 하나가 줄면 상수가 되죠. 이거는 0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y' 1차 미분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 1차 미분 함수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미분 함수, 기울기 함수가 이 세 개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A, B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겠는데 그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것이 되느냐 하는 결정하는 것이 이 1차 미분 함수, 이 기울기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이것으로 1차 미분 함수로 이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1차 미분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건 2차 함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면은 이건 뭐죠? 실근이 2개 나오는 거죠. 실근이 2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면은 실근이 2개 나오니까 결국은 뭐죠? y' 이것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여기 한 군데, p 한 군데, q 한 군데 생긴다는 얘기예요. 0이 되는 데가. 그러면 3차 함수 모양이 우선 이런 모양인데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하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p.x = p 하면 이게 0이 되죠. x = p가 되는 곳하고 x = q가 되는 곳에서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당연히 되겠죠. 아까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우선 이것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 기울기 함수, 1차 미분 함수가 실근을 2개 갖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때는 이러한 수평 기울기가 2개 생기니까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 수평이 되는 요점, 꼭지점이라고 하죠. 요점의 x좌표는 하나는 p, 하나는 q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p에서의 꼭지점이 이쪽이 볼록 곡선의 꼭지점이 되고 여기가 오목 곡선의 꼭지점이 되죠. 이 꼭지점이 높고 이 꼭지점이 낮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 1차 미분함수, 기울기 함수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런 무슨 얘기냐면서 P하고 Q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중근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의 근이 합해지는 거. 중근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가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합쳐진다는 건 아까 얘기대로 이걸 땡기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이쪽으로 땡기고 이쪽으로 땡기면 이 두 개가 합해지잖아요. 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수평을 이루고 순간적으로 수평을 이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볼록 곡선과 오목 곡선이 위로 갔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만 순간적으로 유지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함수가 이차 함수 기울기 함수가 미분이 안 돼요. 허근이 나온다 하면은 이게 허근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이 없다는 얘기는 수평이 되는 데가 없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자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기울기가 0이 되는 데가 없어요. 근이 안 나오니까 0이 되는 이 근이라는 건 기울기의 함수니까 기울기 함수에 근이 없다는 건 기울기 함수에 그 0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없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0이 안 되고 어떤 다른 값을 갖고 이렇게 경사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함수가 1차 미분 함수가 허근을 가지면 허근이라는 게 이제 한 쌍이죠. 허근 한 쌍을 가지면은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도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다시 경사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드리면 이 1차 기울기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에 따라서 이러한 세 개의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울기 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결국은 수평이 되는 점이 두 군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엔 여기서 한 군데, 여기서 한 군데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수평이 되는 이곳이 한 군데라면 중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 유지했다가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허근이 될 때는 이게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수평도 유지하지 않고 그냥 경사진 상태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1차 미분함수 기울기 함수의 근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하나가 돼요. 이 기울기 함수 2차 함수에 여기서 2차 함수에 실근이 두 개 나오면 그때는 기울기가 0인 곳이 두 군데 꼭지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 중근이 되면은 한 번 수평이 됐다가 가고 허근이 나오면 수평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함수에 의해서 1차 미분함수 기울기 함수에 의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볼록 곡선이 됐다가 오목 곡선이 되죠. 또 여기도 볼록 곡선의 일부죠. 이렇게 되는 게 볼록 곡선인데 그 중에 일부가 되고 이것도 이제 오목 곡선이죠. 오목 곡선 이렇게 된 오목 곡선의 일부니까 오목 곡선이에요. 그다음에 또 볼록 곡선이 됐다가 오목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볼록 곡선에서 오목 곡선이 되든 혹은 오목 곡선이 볼록 곡선이 되든 이렇게 바뀌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점이죠. 볼록 곡선 가다 오목 곡선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볼록으로 가다 오목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볼록 곡선 혹은 오목 곡선이 다른 오목 곡선, 볼록 곡선으로 바뀔 때 그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어느 점이냐? 오목 곡선이 볼록 곡선으로 바뀌든 볼록 곡선이
오목곡선으로 바뀌는 바로 그 점을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곡점은 어떻게 찾느냐면요. 변곡점은요. 이걸 한번 다시 미분을 합니다. 2 프라임 기울기 함수를 또 미분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울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y 프라임 함수 값의 변화고 기울기 함수는 이것을 또 한번 미분하면 기울기의 변화율이에요. 기울기의 변화율입니다. 기울기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곳, 그것이 0이 되는 곳이 변곡점이에요. 그럼 변곡점. 그래서 이 변곡점은 어떻게 찾냐면 두 번 미분해서 값이 0이 되는 것이 변곡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6a분의 2b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면 x는 마이너스 6a분의 2b 결국은 마이너스 3a분의 b 이것이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볼록곡선이 오목곡선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6a분의 b 이건 이제 p하고 같죠. b점하고. 그래서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바뀌고 이 경우에도 변곡점 마이너스 3a분의 b에서 이것이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 모양을 결정을 하는 것은 이 1차 미분함수 기울기 함수로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이 바뀌는 그 변곡점은 2차 미분 함수를 0으로 놔가지고 그때 x값에서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과 그 다음에 꼭지점의 위치 혹은 변곡점의 위치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것으로 이제 함수의 위치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함수의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을 해야지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함수의 위치를 결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3의 x좌승 플러스 2bx좌승 플러스 c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울기 함수인데요. 기울기 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P점하고 Q점은 우리가 이제 알았고 여기서 변곡점의 위치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 P, Q가 결정이 되더라도 한 가지 결정 안 된 것은 이 그래프의 3차 그래프의 상하 위치는 결정이 못했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는지 혹은 이 그래프가 내려가서 똑같이 평행으로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걸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면은 이 그래프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지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상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는 본 함수, 원래 함수는 y는 ax 3승 플러스 bx 4승 플러스 cx 플러스 d이죠. 그러면 이 상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x를 제로로 놓으면 y 값이 d가 나오는데 결국 y절편이죠. y절편이 여기가 되도록 d면은 이렇게 d가 y가 절편이라면 이 함수 이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d 여기에 놓으면은 함수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d가 만약 이 위치를 여기를 하면은 이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도 내려와야 되죠. 쭉 내려와서 여기에 걸치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함수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의 위치가 또 다른 곳으로 나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함수의 위치가 또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d 가지고 일단 절편으로 가지고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거는 이 함수의 근을 구하고 이런 함수의 근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근을 가지고 이걸 또 생각을 해서 그 위치를 잡습니다. 또 근을 구한다는 것은 인수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 원함수가 이러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실근, 이게 3차함수니까 실근이 3개 나오게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x축을 세 군데에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할 겁니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세 군데에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실근을 갖게끔 인수분해가 되면 이 그래프는 x축을 세 군데에서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이 세 개예요.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의 자승. 한 개는 실근이고 다른 하나는 중근이 나오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알파에서 실근이 하나 생기고 중근을 갖는 것은 여기서 두 개가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니까 합쳐져서 접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하나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죠. 여기 Q점하고 여기 Q 좌표하고 X 값하고 같으니까 베타 값하고 같아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식의 저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 함수가 3차 함수가 또 이렇게도 돼. 인수분해 실근은 반드시 하나 갖는다고 했죠. 하나 갖고 나머지 2차가 이렇게 실근도 안 갖고 중근도 안 갖고 허근을 갖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거는 x축을 통과하지 못하는 얘기죠. 결국은 x축을 통과하는 것은 알파 이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실근을 못 가지니까 x축 위에 뜨죠. 떠가지고 이렇게 위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 함수를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실근을 갖게끔 인수분해가 되면 한 세 군데를 통과할 것이고 두 군데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갖게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모양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지면 실근 하나와 여기서는 근을 갖지 않으므로 허공으로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1차 기울기 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했지만 그 최종적인 위치는 본 함수를 다시 인수분해해서 실근이 3개 가지면 3군데 통과하고 실근이 2개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지면 하나 통과하고 접하고 실근이 하나만 갖게끔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때는 실근 하나고 나머지 이 부분은 x축에서 허공으로 떠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 y' 이러한 식으로 기울기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일 때이라도 이 본 함수에 이것이 어떻게 미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 곳을 통과하고 근이 혹은 한 군데 통과하고 접하고 한 군데만 통과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위치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y' 이 기울기 함수 1차 미분 함수가 이제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갖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은 근이 하나니까 수평되는 곳이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곳이 한 곳이 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P점이 결정이 났으니까 좌우 위치는 결정이 났죠. 이 그래프의 좌우 위치는 결정이 났어요. P점 우리가 아니까 이 점을 이 위치에다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좌우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하 위치를 결정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상하 위치는 여기서 x를 제로로 놔가지고 y 저편을 구해서 여기에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위치시키면 그래프를 여기가 지나가게 위치시키면 이 그래프의 상하 위치 그래서 최종적인 위치가 결정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D 값이 여기다 하면은 이 그래프가 D점을 지나게끔 여기다 위치를 시키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요 알파점이
P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P점이 또한 근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같이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실근이 하나 나오고 이건 허근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실근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는 근이 3차 함수인데 근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x를 한 군데 통하고 이건 다 통과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2차 함수는 이게 허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경우에는 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이 원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가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3차 함수인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근 하나와 나머지는 안 만나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허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요. 자, 이거는 x 여기서 x 이퀄 0에서 어떻게 되죠? x 이퀄 0에서 d가 되죠. x 이퀄 0에서 d. 그래서 이 x에 0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d가 되도록 알파가 결정나겠죠. x 0을 집어넣으면 x에다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a 알파 3승이 이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든 혹은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경우에는 y가 제로가 되는 점은 x가 알파죠. 그러니까 여기는 y가 제로가 되는 점이 x 알파. 여기서 이 x축에서 x축 위에서 수평이 생겼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은 뭐죠? y로 ax 3승을 알파만큼 우측으로 이동한 식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인수분해라든가 미분 이쪽을 함께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다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3차 함수의 세 번째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차 함수가 가다가 수평이 되는 곳이 없이 경사진 상태에서 다시 변곡점을 통해서 곡선이 바뀌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볼록 곡선이 수평도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경사진 상태에서 다시 변곡점을 통해서 오목곡선으로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이죠. 그래서 이 y-가 이제 허근 이런 경우는 y 프라임 이 1차 미분함수 기울기 함수인 2차 이 함수가 2차 식이 허근을 갖는 경우에 허근을 갖기 때문에 y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지게 나가는 것이죠. ax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기울기 함수가 허근을 가져요. 0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원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가 하면은 a 빠지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cx자승 플러스 dx 이 2차식이 허근이 되는 경우에요. 이것이 허근이 되는 경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됐다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는가 하면은 1차 미분 함수가 허근을 갖고 실근을 갖지 못하고 또한 이 본함수도 x는 알파에서 한 군데에서 지나고 나머지 이 부분은 허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근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한 군데에서 지나니까 x-알파만 되고 이 나머지 2차식은 허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y 프라임 1차 미분함수 기울기 함수가 0이 되지 않는 경우, 0이 없는 경우,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본 함수로부터 D점을 어디 찍든가 혹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그 다음에 알파를 지나고 나머지 이 부분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허근이 나오는 그런 2차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미분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경우 2차 함수인데 여기서 y-가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0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데 이 변곡점에서 0이 되지 못하고 m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0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m이면 이때 기울기가 m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 기울기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이 1차 미분 함수에서 이 꼭지점, 변곡점,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이고 여기서는 꼭지점이 되는데 그때 m 값의 기울기를 이것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의 기울기는 m이 돼요.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1차 미분 함수인 y', 이것은 이제 이것이 3차식일 경우에는 3a x자승 플러스 2bx c 이건데요. 이런 1차 미분 함수인 y', 기울기 함수로부터 어떻게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y''은 어느 점에서 x의 어느 점에서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죠.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보면요. 여기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죠. 플러스로 매우 큽니다. 그런데 기울기 값이 플러스이지만 점점 작아지고 있죠.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0이 되죠. 여기서는 아마 기울기가 한 5쯤 되는 것 같아요. 5 이상 이렇게 되다가 4 되다가 3 되다가 0.5 이렇게 되다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구간의 그래프를 표시하는 데는 여기서는 이제 dx분의 dy가 항상 0보다 커요. 플러스라고 썼습니다. 이게 dx분의 dy가 y''이 0보다 크죠. 항상.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울기의 또 변화율이에요. dx자식이 두 번 미분한 거죠. 이것이 이제 y2'인데 y2' 그 이제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 2차 미분 함수입니다. 2차 미분 함수는 뭘 의미하면 기울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울기의 변화. 이게 마이너스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5 됐다가 4 됐다가 3 됐다가 2 됐다가 1 됐다가 0이 됩니다. 그렇게 기울기가 줄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것은 이 2차 미분, 두 번 미분한 함수의 값이 이 구간에서 0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울기 dx분의 dy는 이건 기울기가 0보다 크죠. 이 구간에서. 그러다가 여기 오면은 dx분의 dy 이게 이제 1차 미분함수 y' 아닙니까? 이게 y'이죠. dx분의 dy가 0이 되죠. 기울기가 0이 돼요. 그리고 기울기는 이 구간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자승분의 d자승 y 기울기의 변화율은 마이너스예요. 0보다 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겁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서도요. 0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기울기가 0보다 마이너스예요. 기울기가 이제 0보다 적어집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되죠. 이렇게 되니까 방향이 이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계속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dx 자승분의 d자승 y 값은 이 구간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요. 정말 작아지고. 근데 이런 구간을 보면은 볼록 곡선이 되죠. 볼록 곡선이 돼요. 그 다음 요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0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간다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dx자승분의 이것이 이제 기울기의 변화율이에요. 기울기의 변화율이 커지고 있다는 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다는 건 0보다 크다는 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0보다 이렇게 커지다가 그 마이너스 값이지만 0보다 마이너스 값이지만 기울기의 변화율이 커지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여기서 0이에요. 0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0.5, 1, 2, 3, 4, 5 기울기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은요. 오목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는 건 이게 오목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 y'2의 기울기를 각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다 이렇게 그려서 다 그려가지고 그거에 내접하는 선을 이렇게 이어가면 이것이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미분 함수 가지고 즉 기울기 함수만 가지고 그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x 각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다 그리고 이 계산으로 이제 기울기 값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3 됐다가 x 값이 1로 오면은 이제 쭉 증가하다가 x 값이 0이 됐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다. 여기다 x 값을 대입을 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내접하는 그 선을 이렇게 내접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1차 미분 함수, 기울기 함수만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지점도 나오고 또 꼭지점의 x좌표, 또 꼭지점의 x좌표, 또 변곡점의 x좌표도 다 여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미분 함수, 기울기 함수로서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잘 보면요. 이게 곡선이 이래도 이게 뭡니까? 여기서 볼록 곡선하고 오목 곡선으로 만들어지죠. 3차 함수는 먼저도 설명했지만 오목 곡선 아니면 볼록 곡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확장하면요. 모든 이제 나중에 다시 다른 PPT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모든 곡선은요. 볼록 곡선하고 오목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두 개의 곡선으로 모든 그래프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다른 PPT에서 이제 설명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만 3차 함수도 볼록 곡선하고 오목 곡선으로 되듯이 4차 함수든 5차 함수든 사인 함수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루트 함수든 이런 거 다 곡선은요. 볼록 곡선이나 오목 곡선으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3차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함수는 잘 보면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3차 함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3등분 된다고 했습니다. 이 3등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3차 함수에서 이렇게 한 그 꼭지점에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이제 x축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축을 만들면은 3등분이 되는데 어떻게 3등분이 되는가 하면요. 이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죠? 이 변곡점의 변곡점, 그러니까 곡선이 변한다고 했죠? 이거 뭐죠? 볼록 곡선에서 오목 곡선으로 변해가는 요 점, 변곡점인데 이 꼭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x좌표를 말합니다. 꼭지점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는 다음 꼭지점의 거리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꼭지점이 위에 있고 여긴 아래에 있는데 꼭지점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평축으로 그었을 때 이 x축이 만나는 요 점, 여기서는 r이라고 했는데 이 점의 거리도 이 q점하고 w 이 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수평으로 그어서 다음 그래프와 만나는 이 점은 3등분이 되는데 3분의 1은 꼭지점에서 변곡점의 거리 이것으로 3등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한 것이 나오고요. 또 이 그래프는 3참수의 그래프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이 점과 변곡점에서 이쪽에 만나는 점과 이쪽에 만나는 점의 거리는 같습니다. 이것이 대칭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원점의 대칭 그 얘기지만 3참수는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요. 그래프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건 거리도 같고 여기서 요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가 서로 상사도형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대칭이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중심으로 극대 극소점의 x방향과 여기서 이제 변곡점으로 해서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도 같으면 물론 y방향의 이 거리도 여기서 대칭이 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곡점을 중심으로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물론 저희가 되죠. 점대칭이 되니까 x방향도 같고 y방향도 반대편으로 거리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밑에는 그걸 그냥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fx는 자기 중근 p에서 중근을 갖죠. 또 r에서 근이 하나 생기니까 a x-p의 자승 그 다음에 x-r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은 중근이 하나 있고 여기 실근이 r이 있으니까 a 상수는 빠지고 x-p의 자승 중근 다른 한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미분을 하면요. 미분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그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이제 미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별도로 다 다른 데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요. 여기서 이제 f-x 이것이 기울기 함수죠. 1차 미분 함수가 기울기 함수예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이것이 0이 될 때고 이것이 0이 될 때지요. 그럼 이것이 0이 되는 x점은 x 이퀄 b 요 괄호가 0이 되는 것은 이제 여기가 3x가 되죠. 여기가 3x가 되고 1로 넘어가면 p하고 2r이 넘어가니까 x는 3분의 p 플러스 2r일 때 이제 여기가 0이 되죠. 여기가 0이 됩니다. 3x 플러스 2r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p는 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W라고 합니다. 그럼 W가 이렇게 나와요.
W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XW-P W-P 이거는요 이게 W고 이게 P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3분의 P 플러스 2R이 W고 여기서 P를 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3분의 2R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옵니다. W 마이너스 P는 여기서 이거는 R에서 P를 뺀 거에 3분의 2라는 얘기죠. 여기 뭐 식으로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등분이 됩니다. 이 식은 크게 외우거나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특징만 알고 계시면 이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중심으로 양 곡점의 거리는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3등분이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3등분이 되고 3참수의 그래프는 꼭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인 함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참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